왔는데 잉여인간이란 단어가 전 너무 무서웠어요. 앞으로는 잉여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의 세금을 내지 않고 나라의 세금을 축을 내면서 계속 생명을 연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거 입는 걸 다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잉여인간이라 부를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정말 너무너무 빈곤하게 사는 그 지하에 가서 살고 그죠? 막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참 미래가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저희 동생으로부터 아메이가 이런 거야 하고 아메이를 소개받게 됩니다. 네, 동생이 아메이를 갖고 오기 전에는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아메이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뭔가 자꾸 귀에 익는 듯한 느낌. 네, 그게 아마 브랜드가 제가 한두 가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메이였는데 제가 미팅장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이해했던 아메이는요, 진짜 플랫폼 비즈니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쿠팡이 되는 일이야 라고 이해했어요. 플랫폼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제일 이해하기 쉽기는 쿠팡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돈을 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돈을 법니까? 결국 돈 쓰려고 돈을 버는 거죠. 쓸 수밖에 없는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오일장, 뭐 상설시장, 슈퍼마켓, 대형마트 많은 유통 채널들을 거치고 지금은 플랫폼이 많이 안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게 쿠팡이고 쿠팡의 확산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야금야금 연결과 전달을 해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쿠팡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쿠팡에서 유난히 좋았던 거, 쿠팡의 장점들을 막 알려주고 쿠팡을 소개하고 그리고 제 감동을 나누고 이런 일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저만 그랬을까요? 다 그런 생활들을 해오셨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러지 않느냐? 그분들도 별 수 없어요. 똑같은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 본능적으로 소통의 자리에 모이면요, 뭔가 연결하고 뭔가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쿠팡이라고 봤을 때는요, 나로부터 확장성은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시작한 이 연결과 공유는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것도 그 속에서 우리 것이라고 인정받거나 갖고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위치는 소비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는 그냥 쓰는 사람이지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플랫폼인데요. 아메이 플랫폼으로 넘어오니까요. 자기 것이 생기고 그 안에서 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 저를 갖다 넣어 봤어요. 저도요, 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메이에 연결이 됐고요. 스폰서님을 통해서 제품들을 공유받고요. 저도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친구, 저희 이모, 저희 직장 동료들에게 야금야금 얘기를 전해봅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요? 그냥 우리의 본능인 거죠. 안 시켜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입을 다물고 싶은데 입이 자꾸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야금야금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연결과 공유를 받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너무 특별한 분들이라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안 시켰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메이도 똑같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던데요. 아메이는 나로부터 시작된 이 확장성으로 만들어진 유통의 그룹들을 당신 거예요라고 저희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이런 플랜을 네트워크 마케팅 플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어차피 소비자 위치가 바뀔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위치가 바뀌지는 않지만 그 위치 안에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쿠팡이 되는 일이면 한번 알아보는데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아메이를 궁금해하면서 시작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나는 이게 열심히 하면 된대. 나 연결과 공유 잘할 것 같아. 근데 문득 그런 생각 해보실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좋아.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나한테 소개해줄 스폰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조금의 의심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는 의심조차 우리가 싹을 자른다. 왜냐하면 조금 더 공부하니까 아메이 마케팅은요, 이런 거더라고요. 자,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아메이를 연결해 주셨고, 저도 제가 소통하는 사람들과 아메이를 같이 연결했습니다. 이랬더니 아메이에서는요, 스폰서 이하를 그룹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 저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사람들이 모두 20만 PV라는 동일한 매출을 일으켰을 때요. 스폰서님은 모든 매출을 합산받습니다. 그래서 80만 PV. 저도요. 저 이하로 일어난 모든 매출을 합산받습니다. 그래서 60만 PV. 그리고 A와 B도요. 자기에 대한 매출을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각각 20만 PV. 가 매출이 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수익이 제일 많을 것이냐? 어쩌면 스폰서가 그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는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보시면 스폰서는 80만 PB가 옆에 보너스 지급 비율을 보시면은 60에서 120만 사이면 6%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 4만 8천 원이 측정이 되고요. 저는요. 60만 포인트잖아요. 저도 그래서 똑같이 6%를 적용받아서요. 3만 6천 원이고요. 제가 소개했던 분들은요. 각각 본인들의 포인트 밸류에 맞게 3%가 정해집니다. 이래서 스폰서님은 4만 8천 원 얼핏 소득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이하로 다 나눠주더라는 거죠. 미리 챙겨가세요. 밑에 시작하신 분부터 이렇게 해서요. 스폰서님은 저 이하의 금액을 빼니까 12,000원. 저도 제 밑에 저로부터 시작됐던 우리 네트워크 하신 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분도 그걸 오롯이 뺐더니 저는 24,000원. 그리고 그분들은 각각 본인에 맞게 6,000원, 6,000원을 받아가셨어요. 제가 수익 역전이 가능하더라. 아메이에서요 가장 비전이라고 하면요 너무 단순한 그림이지만은 이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해서 그냥 제 것만 보면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뭘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기 때문에 자기 거를 잘 만들어가면 되는 일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이가요 처음에 어떻게 다 연결되셨나요? 대부분 제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품이 먼저 왔어요. 저희 동생은 저희 지금은 스폰서님 되셨죠? 저희 스폰서님은 사업을 하시지만 처음에 저에게 아메를 전달할 때는요 제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사니까 동생이 마트를 하는데 그거 하나 못 팔아주나 이래서 제가 팔아주는 마음으로 정말 세제를 한 개 샀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사고 싶은 세제가 있었으나 아메이 세제가 하도 좋다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는 비쌌어요. 근데 써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오래 가고 또 좋고만 계속 장점만 생각하면서 그 세제를 진짜 오래 썼어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동생을 참 잘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제 하나 사가지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언니가 PB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우리 동생이 계속 와서 궁시렁궁시렁 했던 게 막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 아메이가 와가지고 스폰서님을 통해서 세제를 접하기 전에는요 아메이가 세제로 유명한 회사인지를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제에 감흥이 처음에 별로 없었어요. 그냥 팔아준다고 썼는데 쓰다 보니까 저도 나름 좋은 걸 찾게 되더라고요. 써보니까 이거 써보면 아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제품을 통해서 많이 희석되기 시작했고요. 저는 유틸리라이트 아티스트리는 진짜 아메인 줄 몰랐어요. 이 브랜드들은 알았거든요. 아티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립글로즈를 이렇게 바르는데 막 라이트가 반짝반짝해서 너무 사고 싶은데 어디를 가도 그 브랜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아메에 왔더니 그 브랜드가 이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그때 이후로 저는 유틸리라이트 아티스트리 그리고 샴푸 뭐 공기청정기 지금 없는 게 없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바꾸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있는 거를 그냥 생필품이라고 하잖아요. 아메이는요, 제가 알 때 그냥 생필품을 취급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을 돌려주는 딱 그 정도였는데요. 공부를 좀 해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요. 이는 생필품도 좋지만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 아메이 자체에 진짜 호기심이 많이 갔어요.
아메는요, 60여 년 이상 이어온 기업 철학을 갖고 있고요. 직접 판매 기업으로는 세계 1위이죠. 그 외에도 지금은 꽤 유명해졌는데 제가 처음 들을 때만 해도 진짜 아메를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도 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기업 철학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갔어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전을 살 때요, 삼성을 사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아니면 LG를 사야지? 그쵸?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삼성이나 LG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또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부모 세대 때부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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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린 듣고 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과 함께 성장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우리가 가전 같은 걸 살 때 LG 아니면 삼성 이런 걸로 고민하지 가격 싼 거부터 찾으면서 이러지를 않는다 하잖아요. 저는 아메이를요, LG나 삼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요, 창업을 시작할 때 다 철학을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세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달라져요. 그럼 기업의 진짜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생존에 있습니다. 그쵸? 기업이 계속 소비자를 위해서 모든 가치를 가지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아메이는요, 계속 이 가치를 소비자에 두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메이의 생존은요, 에비오와 같이 가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메이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멋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배우면서 많이 알았거든요. 자, 이렇게 멋진 회사가요, 뭘 가지고 있었냐? 우리가 단순히 생필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제품들이요, 일개 소비자인 저에게 멋진 아이템을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약이 아니야. 이건 그냥 공기청정기가 아니에요. 이런 걸 던져줘요. 그리고 이 다양한 아이템들을 통해서요, 소비자인 우리가 뭔가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메이는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멋있더라고요. 근데 아메이가 멋있는 거지 단순히 제가 미팅장에 있는 저라고 해서 똑같이 멋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저도 제가 미팅장만 열심히 가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서 잘 이해해서 내가 만들어 갔을 때 우리가 좀 멋있어지더라 하는 것도 저는 점점 배우거든요. 아이템 뭐가 있습니까? 곧 출시되는 마이 웰리스 랩. 이건요, 아메이라는 플랫폼 안에 우리 ABO가 좀 더 멋있게 우리를 더 만들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만드는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는 또 다른 플랫폼인 거죠. 네. 이제는 단순히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가 아니고요. 이 속에서 내 노후, 내 노후에 내가 얼마나 건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까지 이제 체크하면서 살 수가 있고요. 우리가 건강 신호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적신호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내가 몸을 관리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이거는 진짜 한국 아메에서 아주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건 장 때문이었잖아요. 그쵸? 네, 당신이 왜 그런지 진짜 궁금하다면 당신의 장부터 보자. 상당한 비전을 제시하는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만 하면 되는 멋진 아이템들이 되어주고요. 자, 헬스 앤 웰리스가요, 단순히 내 신체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피부도 헬스 앤 웰리스의 시대입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말고도요, 뷰티 시장은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소비자라는 위치를 갖고 있는데 나는 소비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이는 던져져 주는 아이템들을 내가 내 걸로 한번 뭔가 시작을 해볼 것인가? 우리가 요런 거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아이템 중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지금 아마 가장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굿모닝 한번 볼까요? 굿모닝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죠. 해서 굿모닝 해보고 좋다고 느끼면 이거는 본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을 해보는 거죠. 나를 통해서 추천받은 사람들도요, 먹고 좋으면 그게 뭐든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어느새 팀이 만들어지고요. 자, 아메이는 이렇게 모은 사람과 모인 사람 모두에게 캐시백을 적립해드리죠. 그리고 거기에 맞춘 포인트를 적립해드리고 캐시백을 지급해 줍니다. 이게 연결과 공유를 통한 확장성이고요. 여기서 수익이 창출했잖아요.
아주 작은 아메이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하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이제는 우리가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굿모닝은 세트잖아요. 그렇죠? 조금 확장해 보면요. 자, 굿모닝 하시는 분이 평생 동안 굿모닝만 하시진 않습니다. 아메이에 연결되셔서 아메이 하는 우리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요. 결국 차근차근 제품들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요. 내가 소통을 시작했던 이 세 분들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저도 확장이 일어나는 거겠죠. 이래서 자, 우리가 400만 PB에 달하고 지급 비율 15%를 받을 수 있으면요. 우리가 브론즈 빌더라고 아메에서 인정해주는 첫 번째 핀을 달성할 수가 있고요. 수익으로 치면 한 70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인데 이 금액이 어때요? 너무 작나요? 그쵸? 예, 생각하기 나름인데, 근데 사실 딱 이 정도 금액 때문에 우리가 투잡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금액 때문에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작다고 느껴지신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카드값이 매달 매달 70에서 100만 원씩 펑크가 나고 있다면 이 돈은 우리한테 너무나 도움이 되는 돈이 아닙니까? 돈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브론즈 빌드가 나중에 뒤에 자료에 놓겠지만 어지간한 자영업보다 괜찮습니다. 수익이. 자, 조금 더 확장이 가능하죠. 어떻게? 나만 브론즈 빌드해서 좋은 수혜를 받지 말고 나랑 같이 소통한 사람들도 이런 수익이 챙기면 참 좋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도와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스스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셔요. 이러면은 우리가 같이 노력한 대가인데 제 네트워크도 같이 확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15%, 15%, 15% 브론즈 빌드 정도를 하시는 소비자들과 같이 간다면은 21% 1000만 PB를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한 번만 했어, 1년에. 그럼 SP라는 핀이 주어지고요. 1년에 3번, 1000만을 했어. 이러면 GP가 됩니다. 그리고 6번 이상은 PT, 그리고 1년 12달, 한 달도 빠짐없이 내가 1000만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파운더스 PT라 그래서 인정과 보상이 함께 옵니다. 이건 어때요? 매월 200에서 3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 정도 수익이면은 전업 정도 아닌가요? 내가 너무 멋진 잡을 갖고 있어. 나 이 정도 벌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메이를 좀 진득하니 알아봤더니 200에서 300만 원 추가 수익이 더 생겨. 상당히 괜찮지 않나요? 예, 내 상황이 좋으신 분한테는 더 매력적인 게 어쩌면 아메이 수익일 수도 있고요. 내 상황이 조금 각박하신 분한테는 어쩌면 아주 좋은 탈출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따박따박이 붙었잖아요. 따박따박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내가 멈춰도 어쩌면 돌아가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따박따박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파운드 PT부터는요, 핀 인정되고요. 핀 달성 보너스가 나옵니다. 물론 PT도 나옵니다. 그리고 연말 보너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가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내가 너무 괜찮은 회사를 다니는데 한 달에 월급이 300이야. 그런데 요즘 연말 보너스 나오나요? 대부분 연봉제로 계약을 바꿨기 때문에 요즘 상여금 받는 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연말 보너스 나와요. 1년 수고한 거. 그리고 해외여행 보내주나요? 예, 우리가 한두 달 급여를 모아가지고 우리 돈으로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보내준다. 저는 어지간한 직장보다 이것도 매력적이다. 우리가요, 아메이는요, 구석구석 많은 비전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알아보시라고 진짜 많이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내가 그냥 이게 수박이야, 이게 참외야,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조금 깊이 한번 깨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메이는요, 브론즈 빌더, 나와 함께하는 3명의 소비자로 시작을 해서요, 내가 좀 더 공부하고 내가 좀 더 진지하게 집중하고 하면요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해봤더니 나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나처럼 성장시키는 거를 내가 너무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그들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서 나처럼 1000만을 하실 수 있는 수준에 달하면요 저도 에메랄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메랄드를 해봤더니 내가 이 3명의 파트너를 키우는 노하우나 역량을 내가 좀 익혔어. 그래서 또 다른 3명을 찾아서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 그럼 우린 또 다이아몬드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미는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평생 현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지 않는 한, 근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 연결과 공유를 잠시 멈춘다고 해도요, 어느 핀 인정 계속 성장하고 있던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가 그냥 돌아가지 않나요? 우리가 이래서 아까 꼬박꼬박 따박따박 이렇게 수익을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현업이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 자산을 만드는 데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애씀이 들어가고 이렇지만 어때요? 상속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경제적 자유를 정말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메가 갖고 있는 수익 구조의 비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메에서 6년 플랜 해가지고 비전 보너스가 나왔잖아요. 자, 6년 뒤에 누군가 나에게 23억을 줄 테야 나한테 투자해봐 이러면 우리 선뜻 투자 못해요. 마음은 해서 와 하고 싶지만 선뜻 사실 투자 못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네, 근데요 여기서는 뭘 투자하면 됩니까? 계속 내 시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하셔도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이게 기회인 거죠. 성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해봐라 하는 기회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뉴스, 신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국민연금 얘기고요. 은퇴 후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뉴스가 아니고 사실 몇 년 전 뉴스거든요. 예. 근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얘기들, 불안한 얘기들이 왔지만 아직도 이게 남 얘기 같고 이러신가요? 이런 뉴스는 어떠신가요? 그렇죠. 예, 현금성 자산도 마이너스고요. 주식, 코인, 부동산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뭘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회사 앞에 집회하는 사진 이거 뭐냐면요. 명예퇴직을 공고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퇴직이 되었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다 하더라고요. 네. 아직도 우리 회사만을 믿고 계셔야 될까요? 회사는 생존하겠죠. 회사의 가치는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직업은 모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월 매출 900만 원에 순수익 53만 원. 이게 자영업의 실체예요. 브론즈 빌드가 더 낫지 않나요? 하루에 10시간씩 매일매일 출근해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근데 53만 원을 벌어요. 근데 폐업하기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인데요. 옆에 보면 AI 주치 나왔죠. AI 주치만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AI를 이해하는 거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의 의대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직업이 의사였으면 좋겠고 단순히 거기에만 생각이 멈춰 계시진 않으신가요? 예, 우리 자녀들이 누구와 경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나는 신문 한 장을 안 봐, 책 한 자를 안 읽어. 그래도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곳에 오셔갖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거를 조금 캐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노후가 남 얘기 같고 난 절대 빈곤 할 것 같지는 않아. 설마 내 직장이 없어지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현실 직시를 아직 못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노후는요 멀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노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젊지만 노후를 일찍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무직이 빨라지잖아요. 퇴직이 빨라지잖아요. 회사가 사라지잖아요. 내 직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60이나 70 이후에 상상했던 삶을 40이나 50대에 겪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삶이 지금 아무것도 대체되거나 준비되거나 뭔가 신경 써서 집중해서 알아보는 게 없는데 그래도 설마 이러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우리 삶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절대 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가난한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문 자료는 좀 보셨나요? 이런 자료 한 번도 못 보고 아메이를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밖에서 소비자들 만나면 다들 뭐랍니까? 나 아메이 잘 안다. 많이 안다. 다 해봤다. 이러신다고요. 그쵸? 근데 그분들이 아는 아메이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아메이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메이를 아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그 아메이를 알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는요. 매력이 자산이 될 거고요. 건강이 내 자산이 되어 줄 거고요. 그리고 경제 자산이 없이는요. 내가 무엇도 꿈을 꿀 수 없고
그쵸. 내 자녀들의 날개를 계속 접어주면서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과 건강은요, 또 같이 가기도 해요. 건강한 사람은 매력적인데요. 이 매력은 사실은 마음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요, 좀 마음이 이쁜 사람, 말이 이쁜 사람, 그 다음에 생각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가끔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들 보고도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알 거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꿈 꿔보시지 않나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날이 좋아서 그냥 훌쩍 드라이브 갔어요. 이는 시간적 여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매일 놀아도 나는 괜찮아. 매일 놀지 말자고요. 네, 이런 삶 꿈꿔보지 않나요? 1년에 한 번도 괜찮고 두 번도 괜찮아요. 부부가 같이 콘서트에 가든 뮤지컬을 보든 뭐 이런 거. 우리 삶에서 사실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막상 하려니까 너무 잘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꿈으로 갖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많은 곳에서 많은 걸 배워요. 네. 저는 전업주부였잖아요. 전업주부들은요, 가끔 집에서 상상을 해요. 내가 작은 나만의 브랜드 샵을 하나 가졌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저도 많이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샵이 생기면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전혀 몰라요. 그냥 샵이 예뻐요. 그래서 우린 뭘 배우러 다니죠. 손을 배우고 머리를 배우고 뭐 다 그런 걸 배우러 다닙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요. 우리가 늘 이런 배우는 삶에 놓여 있지만 사실 우리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의 노하우, 나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인 거, 이런 건 한번 좀 꿈꿔보지 않나요? 나도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꿈꿔보지 않나요? 이런 건 어떠세요? 레드카펫은 연예인들만 밟는 건 줄 알았는데, 1년에 많이도 안 바래요. 딱 한 번. 내 앞에 레드카펫이 깔리는 이런 삶. 그쵸? 나는 걷기만 하면 돼요. 아그작, 아그작, 그죠? 자, 이런 삶 한 번도 꿈꿔본 적 없으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선물 주는 거, 주변 챙기는 것만 생각해 봤지, 우리가 진짜 크리스마스 때 누군가 나를 초대해 주는 삶. 그래서 내가 웨딩드레스 말고도 이 세상에 드레스가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매년 한 번이지만 드레스를 고르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나. 이런 삶을 사실 한 번도 상상해 보신 적 없나요? 꿈이 없으셨나요? 네, 다는 아니어도요. 이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가 사실은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일 거고요. 저도 이 중에 어떤 꿈들이 저를 아메를 알아봐야지 하는 매개체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제가 어떻게 아메를 시작해서 아메를 이해하고 있는지 잠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는요, 소비자였어요. 완전. 그리고 아티스트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피부가 말도 못하게 안 좋았어요. 네. 지금도 피부가 참 황홀한 지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말도 못하게 건조해가지고 성인 여드름이 40 넘어서 나기 시작하면서 세수할 때마다 제 얼굴이 현무암 같았어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 피부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참 알뜰살뜰 살았는데 이 피부 때문에 화장품에 투자를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화장품은요, 다 써버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 정도로 피부에 스트레스가 많았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에게 아티스트리가 딱 들어왔어요. 예. 똑같아요. 좀 비싼 것 같은데. 예. 이랬지만 동생이 마트를 하는데 언니가 안 팔아준다 이래서 알았어 써보자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쓰다 보니까요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피부가요 싹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 얼굴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놀랍니다. 아티스트리 아짜만 그래도 주고 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요 진짜 많이 놀라거든요. 저는 아티스트리 감동이 진짜 컸어요. 그래서 아메의 상당히 긍정적인 소비자였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저를 저희 스폰서님이 자꾸 여기저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홈미팅에 많이 초대가 됐고요. 요리 미팅에도 갔고요. 자전거 타러도 가고요. 저는 이제 참고로 코로나 암이거든요. 그래서 딱 요거까지 하고 바로 코로나여가지고 다쳤는데 저는 이렇게 초대받는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사람들하고 또 조금 다른 소통들이 저를 너무너무 관심 있게 만들어줬어요. 가서 하는 대화들, 우리가 나누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제 스타일에는 딱 맞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그는 아메이가 좋다
좋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좋다 하니까 우리 동생이 이러더라고요. 그럼 공부를 해보자. 알고 쓰면 더 좋아. 이래서요. 그래서 동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줌도 가고 유튜브도 정말 한 3, 4개월을요. 아메이 한번 그래 공부해볼게 이러고요. 3, 4개월을 미팅이 없었잖아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서 아메이를 했는데 아무도 못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물은 거죠. 아메이는 만나야 된다면서 난 아메이 못하는 거야 이랬더니 단호하게 이 말을 했어요. 리더님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하세요. 그게 뭔가요? 이랬더니 음원을 들으세요. 이래서요. 제가 진짜 음원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음원밖에 들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음원을 통해서 저는 모든 사업 설명을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이 참 좋았다. 지금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동생은 왜 저리 미쳐 있을까? 정말 아메이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동생이 특별해서 혼자 미치는 것일까? 아니면은 아메이 사람들이 다 미친 것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호기심이 생긴 찰나에 제가 저희 동생에게 뭘 발견했냐면 멋을 발견합니다. 아, 아메이는 사람을 참 멋지게 만들어주는구나. 네. 제가 동생을 도와준다시고 초반에 저는 열심히 조카를 봐줬어요. 네, 열심히 봐줬어요. 그래서 매일 애를 맡기러 오잖아요. 근데 맡기고 가는 동생이 어느 순간 멋있고 제가 너무 초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메이에 관심이 훅 갔어요. 아메이를 하면 왠지 나도 저렇게 될 것 같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메이를 접한 저는요. 아메이 근달같이 아메이를 합니다.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냥 미팅이 좋아서 미팅만 오고요. 사람들하고 하하호호 하는 게 좋아서 그것만 하고요. 그리고 오늘 들은 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 같은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처음에 내가 시작해놓고요. 알아서 자연적으로 확산된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전 네트워크를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쿠팡을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만년 12%예요. 해도 12%고 15%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브론즈 빌더를 간간히 해가면서 도대체 나는 왜 안 되지? 한참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아메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하고 된다며 그러면서 왜 안 되는 거야? 아, 되고 싶다. 언젠가 되겠지? 이러면서 긍정도 아니죠. 초낙천주의에 빠져서 계속 아메이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요. 팀이 동기부여가 되어 주더라고요. 이거를 너무 한참 지나서 제가 느낀 거예요. 팀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스폰서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형제 리더님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형제 리더님들이요. 제가 건들건들하게 아메를 하는 동안 핀업도 하시고 더 성장도 하시고 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속 성장하시고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많이 스피치 하시고. 근데 계속 생각했어요. 왜 나는 못하는 걸까? 아직 때가 아닌가? 그러면은 더 미팅을 들어야지. 너무 낙천적이죠. 그러고만 있었어요. 근데 어떤 리더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는데 저보다 너무 빨리 해서 SP가 되셨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도전해야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도전이란 단어가 세상에서 처음 생긴 단어처럼 저한테 들렸어요. 우리가 미팅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도전이 저한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그 스피치 속의 도전이요. 제 속에 확 박히면서 맞아. 내가 도전을 안 했네. 나는 한 번도 그래 도전해야지 이 마음을 먹은 적이 없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진짜 리더님들도 제가 질문하면 어려울걸요. 도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렵잖아요. 도전이 어려운 거예요. 도전해야지 했는데 도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또 한참 헤맵니다. 그래서 2022년이었어요. 2년 5월부터 제가 마음속으로 혼자 열심히 외쳤어요. 도전해야지, 도전해야지, 도전해야지. 나 이달에 도전 중이야. 혼자 외칩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 근데 안 되잖아요. 만년 12%가 15%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외쳤어요. 그래서 6월, 7월 저는 겨우 15%를 유지하고요. 8월에 겨우 18%로 그 해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SP 안 되는 거네. 내한테는 아직 안 되는 거네. 이런 마음도 잠깐 있었지만 제가 그 다음 해개년도 9월에요. 똑같이 도전을 외쳤어요. 난 계속 도전 중이야. 도전 중이야. 이러고 제가 그 해 9월에 SP를 성취하면서 그 회계연도에 PT로 마감을 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던데요. 5, 6, 7, 8이요. 제가 골든타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인지하고 열심히 도전하는 자세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지나면 아는 거잖아요.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도전해야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미팅에서 계속 필기하고 듣고 이해되죠. 근데 이거를요, 내가 도전해서 내 과정 속에 스며넣지 않으면요, 내가 배운 것들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 못한 채 우리는 그냥 근들근들 아메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멋있지만 우리가 멋있지 않은 이유는요, 내가 도전해서 한 번도 내 거로 뭔가 성취해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참 멋있기가 힘듭니다. 아메이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멋있으려면 우리도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 리더님들의 동기부여 받아서 PT로 그 해 마감을 하고요. 아마 드림월드 세미나에서 제가 지금 스피치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기부여는 저희 스폰서님이셨어요. 22년도 마감을 하시고요. 그 다음 치앙마이 여행을 달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완전 띵 맞았잖아요. 어머, 여행 가는 사람이 있네, 내 옆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위에 상위 스폰서님은 여행이 일상이에요. 그분이 여행이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됐거든요. 근데 나랑 같이 사업을 하고 저한테 매일 공부를 가르쳐 줬던 우리 스폰서님이 그분의 노력의 결과잖아요.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너무 아프고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 그 여행이 너무 욕심이 났어요. 스폰서님이지만 제 동생이잖아요. 근데 동생하고 제가 너무 격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는 불안감이 왔어요. 그래서 SP를 할 때쯤 저는 사실 목표가 그해 파운더스 PT 마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삿포로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예, PT로 마감하고 저는 제가 배운 거 그 아메를 다시 그 다음 회계연도에 심기일전 내 마음속에 꾹꾹 담아놔요. 그리고 그 다음 회계연도인 2024년도에 제가 여행에 도전을 했거든요. 피인에 도전하지 않고요. 우리가 아메에서 주는 보상 그 자체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우리는요, 피는 그냥 가는 단계의 내 위치잖아요. 근데 우리의 꿈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보상, 보너스 플랜 이런 거, 그다음에 비전 보너스 이런 거 다 보상이잖아요. 이거 자체에 도전하면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뭐라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내가 원했던 목표까지 도달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 해 여행 점수 자체에 도전했고요. 그 1년이 아마 엄청난 에너지를 썼던 걸로 제가 지금도 너무 이제 기억한다 그러면 너무 옛날 같은데 불과 작년인데요. 엄청난 에너지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에너지를 썼고 그 과정에서 여러 보상들 속에서 많이 인정과 축하해 주셔서 힘을 얻으면서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잘했습니다.
네, 영상을 봐갖고는 뭐가 좋노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보셔요. 예, 리더십은요, 예, 또 다른 진짜 세미나였고 큰 미팅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불꽃놀이 영상을 넣은 것은요, 첫 번째 리더십이었고요. 그다음에 북극에서 제가 느낀 아메이는요, 진짜 불꽃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그때 그 벅차오르는 그 감동과 그 느낌, 그다음에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온갖 무엇들을 우리 또 김은숙 스폰서님하고 나눌 수 있어서 참 잊지 못한 첫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에 도전을 꼭 하십사 진짜 많이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핀에만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 핀을 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상에 우리가 도전장을 내밀어 보면요, 핀은 내 옆에 살포시 와 있는 애들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자세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 아멘은요, 도전하다 보면 우리가요, 100% 성장통을 겪습니다. 예, 많이 헤매잖아요. 도전하는 그 과정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드는 거거든요. 어떤 성장통을 겪나. 김연아 선수잖아요. 우리 김연아 선수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김연아 선수는 그 자체로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피겨 선수지만 그냥 김연아는 김연아로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럼 이분을 우리는 왜 멋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분의 시간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시간을 멋있게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 연습 과정, 그리고 이분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는가. 우린 그걸 사실은 캐치하면서 이 사람을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얼굴도 이쁘고 말도 잘하고 몸매도 좋고 경기도 너무 잘한다. 이런 건 거죠. 그럼 김연아 선수는 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연아 선수는 평생 목표를 갖고 사셨을 거예요. 네.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에도요, 목표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표를 잡으셨나요? 목표가 있으면요, 우리는 거기 마침표를 꼭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브론즈 빌드가 목표야. 도전해. 성취 못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도전했으면요, 목표를 빨리 찍도록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도전으로 갈 수 있는 행운의 키가 생깁니다. 네. 그렇게 차곡차곡 지나지 않으면요, 그 시간을 다 지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꿈꾸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죠. 그게 가기가 어쩌면 더 늦어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이 속에서 소비자인 우리들에게 도전을 가르쳐 주고요. 예. 도전하면 비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밖에서 아무도 유통 우리가 돈을 쓰고 소비를 하지만 이런 걸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메이가 왜 비전이 없다고 인식을 하시는 걸까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네,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후는 빈곤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거 많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결정해. 결정해야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예. 나 여행에 도전할 거야 해야지 여행 점수를 맞추기 위한 나의 방법들을 제가 찾아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뭘 겪냐면 성장통을 겪고 그 성장통을 잘 지나왔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성장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게 있어요. 오너십이더라고요. 네. 이 비즈니스는 아메이가 우리에게 네트워크를 당신의 자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고 줘요. 근데 받은 내가 내 네트워크, 내 자산에 대해서 오너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요. 주변에 그만두시는 분 많이 보죠. 아메이 하다가 그만뒀다, 뭐 하다가 그만뒀다. 그만둬지는 거예요. 왜? 내 거에 대한 가치를 인지 못하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오너십의 가장 큰 가치는요, 사실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정한 마음을 지켜내는 거, 이거 저의 책임감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꾸준함을 이 비즈니스에서 진짜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근데 행동의 꾸준함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즈니스잖아요. 제가 짧지만 짧은 시간 성취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겪은 성장통에서는요. 이 꾸준함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오늘 먹었던 그 마음이 내일도 유지가 돼야 되고요. 1일 날 먹었던 마음이 말일 날까지 유지가 돼야 되고요. 9월 달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8월 달까지도 지켜내는 거, 그게 오너십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너십, 그 다음이 리더십이더라고요. 내가 오너로서 내 거를 지켜내고요. 이래서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경영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린 진정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냥 리더십만 가지고 이 일은 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리더십은요, 그냥 회사에도 있거든요. 우리 부장님도 리더십이 좋아. 뭐 우리 차장님도 리더십이 좋아. 그는 리더십이고요. 경영의 리더십은 또 다르더라. 그래서 저는 팀 안에서 계속 에너지 받고 팀에서 배우는 게요. 아, 우리가 오너십부터구나. 네, 이 꾸준함에 책임감이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거를요, 저 혼자 하는 일이면 이것도 벅찬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팀 비즈니스여야 된다는 거죠. 아메이가요, 밖에 어떤 창업을 갖다 대도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팀 비즈니스로 굴러갑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고요. 모두 리더들의 집단이고요. 모두 자기 사업을 하는 오너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의 팀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스폰서는요, 가장 좋은 팀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희 박지훈 스폰서님의 많은 장점 중에 그분이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좋은 태도는요, 팀 안에서 너무 좋은 팔로우입니다. 네, 저는 우리 스폰서님이 너무 좋은 팔로우라는 거를 인지하면서부터 그분을 잘 따라하도록 더 애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팔로우가 결국 좋은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너무 멋지고 우리 팀 같이 좋은 팀을 만들어서 우리 파트너들이 그 속에서 무한하게 성장하도록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이런 성장통을 다 지나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는 한 뼘 커 있습니다. 아메이는요, 소비자로 시작해서요, 내가 꿈꾸던 작은 샵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브랜드 샵, 제가 야금야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요, 결국은 크기는 내 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자, 그래서 지난 비즈니스를 보니까요, 제가 아주 건들건들처럼 할 때는 보도 못하니까 넣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좀 해보자 할 때였어요. 이때 한참 도전하고 성장해 갈 때 팀 안에서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요. 저희 팀은 참 많이 어딘가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전시회도 가고요. 네. 많은 공연도 보고 그냥 저희끼리 힐링하러도 많이 가요. 근데 그게 참 빈둥빈둥 노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갔다 와보면 뭐가 남냐면 이 속에서 저는 계속 리더십을 배워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다 리더님들이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하는 말투, 그분의 자세. 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 하면 내가 그 속에서 그들의 자세를 배우는구나. 제가 꿈꾸는 Y는 이겁니다. 네, 제가 지금 아메이를 이제 사업으로 제 일처럼 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Y는요, 맨 끝에 보면 저희 이제 스폰서하고 저거든요. 정말 한박 웃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대안을 찾고 대책을 찾고 준비를 하고, 그쵸?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이러고 살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은 비즈니스지만 이게 지금은 좀 시간을 내야 하는 거지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내 일상이지만 이 자체가 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일. 제가 꿈꾸는 Y는 이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두 분이 저희 롤 모델이신데 사진은 공개할 수 없어서 거기 저와 저희 앤드님 사진을 이제 합성을 했답니다. 네, 저는 이 사진도요, 제가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해준 툴 같은 거였어요. 네, 내셔널 컨벤션에 FCA 리더님이 입장하시는데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 레드카펫을 너무 밟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도전했고요. 그에 제가 PT로 레드카펫을 처음 밟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 도전하니까 되네. 제가 배운 거죠. 도전을 안 해서 건달처럼 살았는데 도전하니까 되네. 그쵸? 1년 만에 돼도 되는 거고 2년 만에 돼도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 도전의 마음을 2년, 3년 지속적으로 갖고 가기가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빨리 점을 찍고 그 다음 도전을 준비하는 게 우리가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꿈과 도전 목표는요, 한 세트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꿈은요, 위치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내 삶에 그려지는. 그쵸?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거고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위치를 자꾸 바꿔야 된다. 그게 목표인 거죠. 네. 목표가 있어야 내 위치를 바꾸면서 조절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이 도전하지 않으면요, 아까 말했지만 다음으로 가는 열쇠를 우린 평생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도전이 힘들다 느꼈냐면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도전이라는 걸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네,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네, 없네만 결정하지
해내야 되겠다는 각오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그 안에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배우는 게 있고 남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꿈꾸는 why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아메이를 이해해서 아메이로 잘 성장하고 싶다면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why를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네, 저는요,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를 매일, 매달. 너무 힘드니까 집에 와서 매일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꼭 그래야 되는데, 내일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근데 이게요, 사실은 비즈니스 전반에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되는 습관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행동하는 Y가 결국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해내는 내가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메이에 똑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브랜드가 될 수는 없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건달 같은 아메이를 했잖아요. 저는 너무 안 멋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냥 자기 만족이 높은 사람 딱 그 정도였어요. 근데 너무 자기 만족이 높은 사람이 어쩌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잘 해나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저를 통해서 해보게 되었어요. 자기 만족이 높은 사람들은요, 긍정적이고 자존감도 높다 그래요. 잘 듣습니다. 잘 채워요. 근데 저는 배우면서 알았어요. 우리가요, 채우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비우는 게 먼저라는 것을. 내가 나를 드러내고 비워내지 않고요, 새로운 걸 담을 때요, 잘 담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많은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러내시고 많이 채우셔서 우리 모두 본인이 원하는 그 모습의 어떤 브랜드가 있잖아요. 전업주부인 제가 작은 브랜드 샵 하나 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지만 아메이가요, 여러 아이템 통해서요,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당신이 샵을 하고 싶으면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브랜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 다음 브랜드는 아마 조금 더 멋지고 조금 더 멋져져서 결국은 내가 명품이 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